경계록 경계록서 내 사신을 따라 북으로 장성을 나서서 열하에 이르렀다. 그 땅은 보시 왕정이 있는 곳이나 그 백성들은 드놈들과 섞여 살았으므로 이야기할 만한 자가 없었다. 이제 태학에 들어 묵게 되매 중원의 사대부들 역시 먼저 여기에 와서 묵는 이가 많았다. 이는 역시 하반에 참여하러 온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한 관에 묵자 하니 저절로 밤낮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동시에 어차피 다 나그네의 신세로서 서로 번갈아 주객이 된 지 무릇 6일 만에 서로 흩어졌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두에 처음 만났으나 마음은 새롭고 일산을 기울이자 곧 옛 친구와 같다 라고 하였다. 이제 한마디 짧은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록하여 이 경계록을 쓰기로 하였다. 경계록 왕 민호는 강소 사람이다. 이때 나이는 54세였고 사람됨이 몹시 질박하여 아무런 꾸밈이 없었다. 지난해에 그가 승덕부에 태학을 창건하는 일로 한번 연경에 갔으며 올해 봄에 일이 끝남해 황제가 친히 석채례를 행하였다. 그는 거인의 몸으로서 이곳에 수양하러 올해 4월 회시에 응하지 않았고 8월 중에 황제가 칠순 대경을 맞이하자 거듭 회시를 보였으나 그는 역시 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어째서 과거를 보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이가 늙었으니까요. 백두로서 고시장에 나타난다는 건 선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한다. 왕군은 순우한 장자였고 호는 혹정이라 한다. 따로 혹정 필담과 망양록을 썼다. 그의 키는 7척이 넘고 잠옷 궁수에 쌓인 태도를 숨기지 못한 채 가끔 한숨을 내뿜곤 하였다. 단지 한 종이 있어서 서로 의뢰하였을 뿐이다. 어느 날 나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였다. 학성은 안위성의 흡 사람이다. 그의 자는 지정이요 호는 장성이다. 현재 산동도사로 근무 중이다. 그는 비록 무인이었으나 학문이 넓고 아는 바가 많으며 키는 8척이요 붉은 수염과 번쩍이는 눈동자에 골상이 비범하였다. 나와 함께 밤낮 이야기를 잇따랐으나 조금도 피로한 빛을 띠지 않았다. 그의 저서는 대개 시화로 되어 있다. 윤가전은 장례 박야 사람이다. 그의 호는 형산이라 하고 통영대부 대리시경으로 치사하였으나 이때 나이는 70이다. 올해 봄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청하매 황제가 특히 이품의 관모와 의복을 하사하여 회의었다. 그는 시와 글씨, 그림의 조예가 깊고 그의 시는 정성시산 중에 많이 실려 있다. 그가 대청 회전을 편찬할 때 한림 편수관으로 있었으며 또 황제와
동경이었으므로 더욱이 괴임을 입어 특명을 받들고 행제소에 왔을 때 희대에서 악곡을 듣고서 구여성을 지어 바침에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81종의 극본 중에 가장 먼저 이 구여성을 연출하였으니 그는 황제의 시벗이라 한다. 나에게 구여성 한 번을 주었으니 이미 간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상자 속에서 부채 하나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괴석과 총죽을 그리고 위에 5절 시를 써서 내게 주고는 이어서 주련 한 쌍을 써주었다. 또 어느 날 그는 양 5마리를 쪄놓고 왕 거인과 나를 초청하여 함께 먹게 하고 그 밖에도 온갖 엿과 과실들을 섞어 내왔다. 이는 특히 나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의 키는 7척이 넘고 얼굴과 자태가 아담하고도 조촐하였으며 두 눈동자가 맑은 채 안경을 쓰지 않고서도 가는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다. 그는 몹시 건강하여 겨우 50살이 넘은 듯 싶으나 수염과 머리칼은 하얗게 희었으며 대체로 간솔 활악한 사람이다. 내가 연경으로 돌아가거든 반드시 서로 찾아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집 있는 곳을 그려 보여주고는 또 내게 술을 끊을 것과 여색을 멀리할 것을 부탁한다. 내 그 뒤 연경에 돌아와 그에 대한 물의리를 들어보니 모두들 그를 백부에게 견주었다. 그때 마침 그가 황제를 모시고 역주에 있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끝내 서로 만나 작별하지 못하였다. 따로 그와 함께 고금의 악률과 역대의 칠안에 대한 문답이 있어서 모두 망양록 중에 실었다. 경 순미의 자는 악루였고 몽고 사람이다. 현재 강관으로 있으며 나이는 39이다. 키는 7척이 넘고 얼굴은 희면서 눈이 길고 눈썹이 짙으며 손가락은 파풀이처럼 되었으니 미남자라 이르지 않을 수 없겠다. 나와 엿새 동안 같이 있었으나 한 번도 이야기 자리에 오는 적이 없었다. 만 한을 논할 것이 없이 남에게 정성껏 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유독 이 사람 하나가 제법 오만한 듯 싶었다. 추사는 산동 사람이었으며 거인이다. 왕 혹정과 태학에서 수양하는 중이다. 그때 연경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곳에 머물던 선비 70명이 모두 그곳으로 떠나고 다만 이 왕, 추 둘만이 잔류하였다. 그의 사람됨이 몹시 강개하여 시위를 피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이 괴이하고 행동이 거세었으므로 남들은 그를 광생이라 지목하여 싫어하는 이가 많았다. 기풍액은 만주 사람이며 자는 여천이다. 현재 귀주 안찰사로 있으며 나이는 37이다. 그는 애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들어간 지 이미 4대째였으나 본국에서의 문망이나 조상은 알 길이 없고 다만 그의 본성이 황씨임을 알 뿐이라 한다. 키가 8척에 얼굴이 희고 풍도가 아름다운데 곧장 위를 잘 꾸미고 넓은 학문에 글 잘하고
또 해학과 웃음을 잘 지었다. 불교를 몹시 배격하고 의논을 가짐이 제법 올바르긴 하나 사람됨이 교만하여 온 세상이 안중에 없다. 태학사 이시오가 운남 귀주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귀주 안찰사 해명이 200냥의 뇌물을 바쳤던 것이 발견되자 이시오를 가두게 되고 해명은 사형을 면하여 흑룡강에 귀양 살게 되었으므로 여천이 해명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내 우연히 그의 거처를 지나다가 누렇게 칠한 괴짝 수십 쌍을 발견하였으나 모두 아무 물건도 들어있지 않았다. 아마 만수절의 공물을 다 바친 것인 듯 싶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별의 말이 나오자 문득 눈물을 흘리곤 한다. 혹자는 이르기를 풍액이 화신에게 아부하여 해명을 밀어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한다. 내 연경이 들어와 그의 집을 찾아 귀주로 떠나는 길에 작별하였다. 왕 신의자는 우신이었으며 절강 인화에 살고 있었다. 현재 광동 안찰사로 있다가 나의 성명을 여천에게서 듣고는 여천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 여천의 자리에서 서로 만나 한번 보자 곧 마음을 기울여 옛 친구와 다름없게 되었다. 그의 키는 7척이 넘고 성긴 수염에 얼굴빛이 검으면서 더러워 별다른 위인은 없었으나 성격이 진솔 그대로 아무런 꾸림이 없었다. 나와 같은 해 같은 달에 났으나 나보다는 10하루 뒤졌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 오서림 영방이 무양하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오서림 선생께서는 오중의 고사입니다. 나이 80입니다마는 오히려 건강하셔서 저서를 쉬지 않는답니다. 한다. 나는 또 육소음 비 그분도 무양하시지요? 하였더니 그는 놀라는 어조로 알지 못하겠노라. 존영께서 오육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한다. 나는 소음 말씀이셔요. 그가 건융 병술년 봄에 과거보로 연경에 머물렀을 때 우리나라 어떤 선비가 그를 여저에서 만난 일이 있어서 그의 시문과 서화가 동한에 많이 회자되고 있답니다. 하였다. 그는 소음이야말로 기이한 선비지요. 올해 회갑이에요. 그는 강호에 불우한 채 쓸쓸히 시와 그림으로 생명을 삼고 산수로 벗을 삼을 뿐더러 술 마시어 크게 취한다면 광과 분매를 일삼는답니다. 한다. 나는 무엇을 분개하여 탐해한답니까? 하였더니 그는 대답을 회피하기에 나는 또 그럼 엄구봉 과 그분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하고 물었다. 그는 내 시골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육은 저희 지극히 친한 벗이었으며 모두들 그를 육해원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를 당 백호와 서문장에게 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을 떠나지 않은 지 30해에 부귀가 극치에 달하였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만 바람결에 그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차와 술에 취미를 붙였으며 대체로 뜻을 얻은 사람이어서 저처럼 풍진 속에 골몰하진 않을 것입니다. 한다. 그리고 그는 이틀 뒤에 다시 와서 미진한 기쁨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여천이 왕에게 박공께서 술을 좋아하시니 모름지기 야자주를 사오시오 한다. 그는 머리를 끄덕인다. 여천이 또 여남께선 성격이 양을 좋아하지 않고 낙화생을 즐기시더구만 한다. 그는 또 머리를 끄덕인다. 그제야 문에 나가 그를 보낸다. 여천이 나를 돌아보며 이야말로 해량이여우 한다. 이는 주량이 많음을 이름이다. 이튿날 왕이 하인을 보내어 내일은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꼭 기다려 주십사 하며 거듭 부탁하였으나 이튿날 갑자기 연경으로 떠나게 되어서 그와 다시 만나보지 못하였다. 바로 회회도는 몽고 사람이었고 자는 부제였으며 아호는 화정이다. 현재 강관으로 있으며 나이는 47세이다. 그는 강희 황제의 외손이다. 키가 팔척에 긴 수염이 심히 성하였고 얼굴이 야윈데다가 누르고 발상 말랐으며 그의 학문은 깊고도 넓었다. 내 그를 주루에서 처음 만났는데 사람됨이 제법 점잖았으며 모신 하인 30여 명의 그 의모, 안마, 차림이 호화찬란한 것을 보아서 그가 병관을 겸한 것인지 싶고 그의 얼굴 역시 장군처럼 생겼었다. 호 3단은 승덕부 민가의 작은 아이다. 날마다 아침 일찍 책을 끼고 와서 왕 혹정에게 글을 배운다. 나이는 방금 12살이지만 얼굴이 맑고 빼어나 조금도 속기가 없을 뿐더러 예절에 익숙하고 거동이 조용하였다. 부사가 그에게 명하여 복숭아를 두고 시를 짓게 하였더니 운을 청하여 그 자리에서 지었는데 문장과 이치가 함께 원만하여 붓 2자루를 상으로 탔다. 그가 또 운을 청하여 즉석에서 읊어 감사한 뜻을 표하였다. 어느 날 사신이 모두 일찍 조반에 들어가고 방이 빈 채 나 혼자 남아있게 되었다. 삼다가 와서 이야기하였다. 내 마침 망건을 벗고 누웠을 째 삼다가 망건을 갖고 상세히 들여다보고서 심히 번거롭게 파고 묻기에 나는 한 개의 되놈도 오히려 많거늘 하물며 셋일까 보냐 하고 농담을 걸었다. 삼다는 곧 한 땅덩이에 2임금이 없사온데 어째서 일소라 하였답니까? 하고 응구대첩한다. 이는 대개 왕일소를 이름이다. 중국 사람들은 글자의 음이 같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글자로 멋대로 쓰곤 한다. 이는 비록 말이 유창하진 못하나 재치 빠르고도 숙성하지 않다고는 이를 수 없으리라. 엄청나게 큰 통관 박수보의 노새가 다름질쳐 마당 가운데서 뛰노는 것을 보고 삼다가 재빨리 나가 그의 턱에 목살을 쥐고 가니 노새가 머리를 숙인 채 굴레를 순하게 받는다.
또 어느 날 정사가 창을 비껴 앉았을 때 삼자가 그 앞을 지나치기에 정사가 그를 불러 환약과 부채를 주었더니 삼자가 절하고 살해하면서 이내 정사의 성명과 관품을 물었다. 그 당돌함이 이러하였다. 조수선은 강서 사람으로 자는 지산이다. 현재 예부 상서이고 나이는 60세에 남짓 되었다. 어제 내가 사신의 뒤를 따라 그를 조방에서 만났고 다음날 내가 우연히 한 곳 새로 창건한 관음여에 들렀더니 그 동무에 한 학구가 4~5명 동자들을 가르치고 있기에 나는 그에게 이곳이 넓고도 통창하니 경대부 몇 분이나 와 있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그 학구는 현재 예부 조대인께서 이곳에 계시답니다. 한다. 내가 그에게 종이와 먹을 빌려 명함을 써서 통자하였다. 학구는 곧 일어나 재빨리 가버린다. 나는 그곳을 향하여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그 학구가 섬돌 위에 나서서 손을 들어 나를 부르기에 나는 섬돌 밑에 이르렀다. 조공이 벌써 문 밖에 나와 서로 맞이할 때 손수 나를 이끌어 교의 위에 앉힌다. 나는 머뭇거리며 굳이 사양하였으나 그 역시 굳이 앉기를 청한다. 나는 공은 귀인이시오니 먼 나라에 사는 제가 감히 주객의 예를 차리겠사옵니까? 하였다. 그는 당신은 공사로 이곳에 오신 거요. 하기에 나는 아니올시다. 상국에 관광하러 온 것이올시다. 하였다. 그는 또 그럼 벼슬은 몇 품이나 되시오? 한다. 나는 전 수재입니다. 사신의 뒤를 따라왔을 뿐 아무런 직책은 없답니다. 하였더니 그는 황망히 나를 이끌어 앉히면서 아무런 직책이 없으시다면 선생은 곧 나의 존빈이고 제대로 접대해드릴 예식이 있으니 선생은 굳이 사양하지 마시오. 하고는 이내 귀국의 선거제도는 어떠하죠? 대비에 몇 명이나 뽑으며 시험에는 어떤 식의 문제로서 하시는지요? 하고 묻는다. 그는 바야흐로 과제를 쓰는 모양이다. 그는 스스로 안경을 끄집어내어 한편으로는 귀에 걸며 한편으로는 재빨리 쓰곤 한다. 얼마 아니 되어 30여 명이 벼란간 들어와서 일자로 늘어섰더니 그중 이마가 번쩍번쩍하는 한 사람이 한편 무릎을 꿇고서 이를 엿줍는데 극도로 공손하여 그 와서의 거리가 30여 보나 되었으나 말할 때에는 반드시 손으로서 입을 가리곤 한다. 그러나 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필담을 쓰면서 그의 엿줍는 일을 수응하는 것이었다. 이마 번쩍이는 자가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엿줍기를 끝내고는 스스로 교의 하나를 이끌어 멀리 동쪽 바람변 밑에 앉는다. 그리고 그 늘어섰던 자들도 일시에 물러가고 얼마 아니 되어 이를 여쭙던 자 역시 하직 인사 없이 일어서 가버린다. 온 집이 다시 사람 없는 듯이 괴괴하였다. 나는 그때 조와 마주 앉았었고 그 학구는 한쪽 편에 앉았었는데
그의 나이는 50세에 남짓하고 머리에는 풀모자를 썼으며 필담을 들여다본다. 벼랑간 한 사람이 명함을 드리는데 첫 머리에 신수호남이라는 네 글자가 보이고 그 밑 몇 글자는 소매에 가렸고 끝에는 어사 윤적의 넉자였다. 조가 붓을 던지고 일어나 재빨리 문을 나간다. 학구가 나를 이끌되 마치 잠깐 피해달라는 신용이다. 나는 학구를 따라 나와서 다시 아까 들었던 방에서 기다렸다. 윤적이 조와 함께 들어가더니 얼마 안이 되어 윤적은 앞에 서고 조는 뒤를 따라 나가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손님 떠나보낸 뒤에는 의당 돌아와 나와 조용히 이야기하게 하겠지 하고는 오래도록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는다. 그이하여 학구더러 물으니 벌써 대궐에 들어간 것이다. 조의 얼굴은 늙고도 더러워서 아무런 위가 엿보이지 않으나 사람됨이 개재하고 평화로웠다. 내 연경이 돌아온 뒤에 중국의 사대부가 많이들 조공을 두고 지산 선생의 문장과 학문이야말로 당세 으뜸이시지 하고 기리면서 또 그를 구양영숙에게 견주기도 한다. 그리고 장정옥이 명사를 엮을 때 조가 역시 사국에 참여하였으니 그는 대개 묵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 뒤에 다시 관묘에 들렀으나 그 학구도 어디론지 가버렸다. 학구의 성명은 잊어버려서 이에 기록하지 못하겠으나 대개 한인이었으며 글이 짧아서 겨우 필담을 하긴 하나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연구한 뒤에야 무슨 말인 줄을 알 정도였다. 왕 삼비는 복권 사람으로 나이는 25이다. 그는 윤 형산의 구종이거나 또는 기려천의 하인인 듯싶다. 그를 잘 알며 그림에도 명수이다.